반갑습니다 여러분, 5년 10억입니다. 오늘 서면에 약 수익 5천에서 1억 5천 사이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물건이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한 5천 정도 예상을 하고요, 하나는 1억 정도 예상되는 물건이 각각 하나씩 총 두 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경매 물건은 부산 진구 부전동에 있는 더샵 센트럴이고요, 하나는 A동, 하나는 C동입니다. 평수가 하나는 이제 전용으로 149제곱미터고요, 하나는 105제곱미터입니다. 총 두 건이 나왔고, 예상 낙찰가가 이제 경매 타경 2023 타경 4867 같은 경우에는 예상 낙찰가가, 제가 예상 낙찰가는 4억 500에서 4억 1500, 그 다음에 사부님이 예상하신 낙찰가는 4억 5천에서 4억 6천 정도라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되는 가격이 지금 실거래가를 확인을 해보면은 최근 거래된 게 5억 9천에서 5억 2천에서 5억 9천 사이에요. 그러니까 낙찰 받더라도 세전으로 5천 정도는 수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 2023 타경 5923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 예상 낙찰가는 5억 9,500에서 6억 1천 정도고요. 사부님이 예상하신 낙찰가는 6억 3천에서 6억 5천 정도 사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거래된 게 2023년 10월 달에 있는데요. 10월 같은 경우에 9억 2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9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충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낮은 충수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약 8억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어가지고 요걸 감안하더라도 1억 정도는 충분히 시세 차익, 세전으로 남길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들어서 오늘 요 물건 가지고 나왔고요. 좀 더 상세한 권리 분석, 그 다음에 인차인,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사무실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2023 타경 4867 물건이랑 2023 타경 59232 물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요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대형 평수라 가지고 개인 매매 사업자 또는 이제 법인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무조건적으로 개인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한번 처음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4867 물건이고요. 감정가 4억 8,700만원, 그 다음에 현재 1회 유찰되어서 3억 8,9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고 권리 분석 쭉 가보도록 할게요. 권리 분석, 소유권 이전 이후에 다음 이제 근저당이 있고요. 이 해당 근저당이 임의 경매를 통해서 신청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는 모두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말소 기준 관리가 되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릴 게 없네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현황 중에서 임차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거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릴 게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고요. 자, 2023 타경 4867 물건이고,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또 다른 물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다른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23 타경 59232 물건이고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8억 4,100만원에 이제 감정평가가 됐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회 유찰되어서 5억 3,8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총 이렇게 두 가지 물건이 나와 있는데 각각 면적이 좀 다릅니다. 하나는 지금 149제곱미터죠. 전용 면적으로 149제곱미터고요. 다른 하나는 전용으로 105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각각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고요. 149.21제곱미터 평형대 물건입니다. 물건 번호 2023 타경 59232번 물건이고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낮은 가격으로 봤을 때 저층으로 나와 있는 물건이 약 8억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물건은 8억 5천 정도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8억 5천, 9억 정도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실거래가는 또 다를 수 있겠죠? 실거래가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거래 내역을 보면은 올해 거래된 거는 없어요. 없고 2023년도에 거래가 된 게 9억 2천만 원의 이제 고층 이 거래가 하나 됐고요. 그 다음에 8억에 한 중층 정도에서 거래가 또 됐습니다. 다음 1월 달에 9억 500 정도의 또 고층에서 하나가 거래가 됐습니다. 올해는 거래가 된 게 따로 없어서 이 거래되는 게 좀 낮긴 한데 여기 좀 보셔야 될 게 요 같은 경우에는 평형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가 지금 총 1360세대가 있는데 평형대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30 몇 개가 각각 다 다른 평형대로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래된 빈도를 좀 따진다면은 전체적으로는 또 이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요거 지금 거래되는 금액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다른 평형대 한번 살펴봐야 되죠. 105제곱미터 평형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그래도 이번 달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체 중에서 저희가 매매만 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5월, 12월 해서 총 3건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이번에는 3월, 4월 해가지고 한 달에 4건, 그 다음에 3월에는 또 3건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그래도 꽤 많이 거래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인프라적으로 괜찮은 곳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대표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 보면, 지금 부산에 거주하거나 부산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아파트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 왜? 이제 서면을 이제 한 번씩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한 번씩 봤을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 아파트 건너편이 이제 교보 빌딩, 그죠. 교보문고가 있고,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아파트들일 건데, 아무래도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 네. 그 이점이라는 게 뭐냐면, 학부모들. 학부모들이 생각했을 때 판단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 왜 그러냐면, 부산에서 가장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어디야? 서면. 서면이잖아. 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더샵 센트럴이라는 아파트가 전부 다 여기가 서면이란 말이야. 네. 이 서면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대단지 주상복합이잖아. 그렇죠. 만약에 학부모가 이제 초등학생 학부모나 이제 중학생 학부모, 그 다음에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다. 그러면 아무래도 유흥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에 인접해 있는 곳에서 이 자녀들을 키우고 싶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 그래서 학부모들한테는 인기가 없어. 다만 왜 그래도 이 아파트가 나는 괜찮다라고 보냐면 일단 교통은 좋지. 교통은 굉장히 좋죠. 교통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산의 그래도 최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제 여기 서면 네. 1호선과 2호선이 이제 크로스가 되는 이제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점들, 상가들, 자영업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단 말이야. 네. 근데 이분들이 특성상 서면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집은 해운대 산다? 뭐 물론 있을 수는 있어. 있을 네.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서면에서 자영업을 하거나 이쪽에서 이제 내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직주 근접을 원한단 말이야. 네. 근데 이 직주 근접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 주변 거주지 중에서 가장 고급화되어 있고 가장 좋은 아파트가 더샵 센트럴 아파트거든. 네, 그죠. 그래서 충분히 수요층은 있을 거라고 봐. 다만 그 수요층 분석을 조금 잘 해서 우리가 이제 추구 전략만, 엑시트 전략만 잘 따지면 나쁘지 않다라고 봐. 근데 그거 외적으로는 뭐 학교라든지 초등학교가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야. 초등학교가 주변에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뭐 고등학교가 이제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학군지로서는 좋진 않지만 교통은 굉장히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이것도 똑같은 교통적인 얘기지만
이 동서고가가 있단 말이야. 네. 동서고가를 충분히 진입을 해서 빠르게 서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뭐 권리 분석을 잘 해서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세 분석이지 권리 분석이 아니고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빠르게 이제 이거를 낙찰받거나 이제 소유권을 취득을 해서 빠르게 매도까지 이제 한 사이클을 빠르게 돌려서 시세 차익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 그죠. 정말로 내가 여기서 살면서 터전으로 실거주를 하면서 싼 가격에 이제 내가 2년이든 3년이든 살다가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그 이점도 보고 내가 매도까지 전략을 짜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할 수 있는 물건이지. 그렇죠. 음.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지역적으로 주변 인프라도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예상 낙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건지가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같은 날짜에 두 건이 나와요. 하나는 2023 타경 4867이고요. 하나는 2000 위에 적을게요. 2023 타경 5923이 물건입니다. 첫 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는 105제곱미터 평형대고요. 하나는 149제곱미터입니다. 지금 요 예상 낙찰가 제가 좀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저랑 대표님이랑 예상 낙찰가가 좀 차이가 많이 났는데 2023 타경 4867 같은 경우에는 5년 10억 저죠. 저 같은 경우에는 4억 500에서 4억 1500 사이를 좀 예상을 했고요. 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에서 4억 6천 사이를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떠나가지고 현재 요게 거래되는 금액이 4월 달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많은 거래가 있었어요. 4건 정도가 거래가 됐고요. 평균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한 5억 초반대에서 그 다음에 5억 후반대까지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층수가 6층이에요. 6층이기 때문에 5억 한 초반대 정도로 그렇지.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다. 하원 5억 예. 2천에서 5억 3천만 원 네, 정도에서 그래서 거래가 가능할 것이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5억 2천 정도의 이제 매도가 된다라고 한번 보고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가격이 저는 이제 4억 5백인데 대표님이 4억 5천이니까 중간에서 만나시죠. 한 4억 3천 정도로. 그렇지. 그래, 그래, 자, 맞아. 4억 3천 정도의 낙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금 1.1%거든요. 요거는 이제 가격으로 따지기, 취득세는 가격으로 그렇지. 따지기 때문에 요거는 1.1%가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4억 3천이면은 약 430만 원에 4억 700 정도, 703만 원 정도죠? 그래서 보통 네. 팁으로 주자면 취득세가 거의 한 1%대 나오는 이제 1%에서 3% 사이 이제 취득세가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네. 이제 취득세를 한 1% 정도 잡을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 법무사 비용이나 다른 부대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그냥 2%로 계산하는 게 대략적으로 다 맞아. 그러면은 2%로 계산해서 저희가 요 거래 안에는 취득세, 법무사비 모두 포함해가지고 한 860만 원으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관리비 미납 금액이 따로 있었나요? 잠시만요. 4867 관리비 미납이 102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요 날짜가 5월 9일 날짜로 확인된 금액이 102만 원 정도고요. 두 달치가 지금 100만 원이 미납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맞네. 한 한 달에 달에 거의 50만 50만 원을 이제 관리비로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낙찰받고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기간까지 길게 한 4개월 정도까지 잡는다고 하더라도
3에서 4개월을 잡는다라고 하면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한 200만 원을 추가로 플러스를 더. 시켜야 된다라는 거지. 맞네요. 그러면은 음. 300. 요거는 제가 놓칠 뻔했는데. 자, 그럼 관리비 한 300만 원. 요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명도비가 더 들 수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명도비가 더 들 수 있는데, 보통 한 평당 요즘에 그 인도 명령 신청을 할 때 나가는 비용이 15만 원에서 한 그쵸, 20만 그 원 정도. 정도로 잡는데, 저희가 이 비용을 그냥 이제 소유자한테 또는 여기 이제 점유하고 계신 분한테 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같은 경우가 이제 전용으로 40평 정도네요. 공급 면적으로 40평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평당 2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인도 명령 한 800만 원 나간다. 강제 집행을 하게 예, 되면 포괄적으로 그냥 넓게 잡아서 넓게 잡아서 한 800 정도 나간다. 그래서 명도 비용 그냥 넓게 한 800 정도 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 정도는 그냥 이제 범위 안에 넣어두고 이것보다 더 안 나갈 수는 있지만 그냥 요 정도는 그냥 이제 저희가 뭐 안에 그냥 생각하는 여지로 남기는 거죠. 한 800만 원 정도 이제 추가로 든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더 들 게 지금 없어 보이죠? 쭉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억 4,160만 원 해가지고 4억 4,960만 원 정도고요. 4억 5천 잡으면 예, 그냥 되겠다. 이거 넓게 잡아서 4억 5천 정도로 잡고 그러면은 거래되는 금액에서 한 7천만 원 정도는 이제 싸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요거는 단기 순이익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개인으로 들어갈 때는 그렇지. 문제가 없지만 개인 매매 사업자나 또는 법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부가세 10%가 그렇죠. 부가세 되니까. 건물 면적에 대한 부가세 10%가 더 붙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신다면은 수익은 낮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으로 들고 가고 2년 정도 보유를 한 다음에 양도세 이제 비과세로 해가지고 하면 한 7천만 원 정도 남길 수 있는 훌륭한 물건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가서 아무리 급매물을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급매물을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매수하는 것보다 7천만 원 정도를 더 세이브해서 더 낮은 가격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쵸. 자, 넘어가가지고요. 자, 다음 또 이제 4867번 봤으니까 2023 타경 592 32 물건입니다. 요거는 5년 10억. 저는 예상 낙찰가 5억 9,500만 원에서 6억 1천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6억 3천 정도에서 6억 5천 정도로 예상을 하셨어요.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저희가 요거는 사실 대형 평수 그다음에 이렇게 좀 넓은 평수는 사실 좀 예측하기가 힘들지. 그다음에 워낙 이 평형대가 많기 때문에 사실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넘어가서 저희가 요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5천 또는 7억 정도의 금매로 이게 내가 진짜 빨리 팔고 싶을 때는 한 7억 5천 정도면은 충분히 팔릴 수 있다라고 저희가 봤어요. 그렇죠? 근데 요 부분도 근데 어떻게 보면 대형 평수기 때문에 네. 이제 개인 매매 사업자나 이제 법인으로도 이제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개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2년 2년 정도. 정도를 이제 보유를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전에 있었던 물건이랑 비슷하게 내가 지금 이제 이 집을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매매를 통해서 사는 것보다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싸게 세이브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다. 그렇죠. 그리고 2년 뒤에 내가 7천만 원 정도 싸게 이제 매수를 했으니 2년 뒤에 이 가격대에 그냥 매도가 가능하더라도 7천 수익이 가능하고 그죠. 만약에 지금보다 금리가 조금 더 낮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나서 뭐 시세가 좀 더 올랐다고 하면 그 시세 차익은 1억이 더 넘어갈 수도 넘을 있는 수도 거지. 있죠. 그래서 지금 나온 물건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2023년도 9월 달에 13층이 8억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훨씬 더 낮게 잡고 7억에서 7억 5천 정도에 그냥 팔면은 수월하게 좀 팔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이제 좀 작게 잡아서 한 7억 정도로 그냥 이제 잡고요. 자, 이렇게 하더라도 7억 한 5천 정도를 잡죠. 7억 5천 예, 정도 너무 잡을 것 1억 싸게 파는 거는 좀 그렇다. 자, 그래서 한 7억 5천 정도에 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중간에서 저희가 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서 만나면은 한 6억 3천 정도라고 예상을 할게요. 6억 3천 정도에 이제 되고, 요 같은 경우에는 또 6억대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가 이제 1.11%고요. 그럼 다 계산해서 이것도 한 좀 더 이제 이렇게 잡으면은 그냥 취득세 법무사 비용 해가지고 한 1,300만 원 정도로 하고 볼게요. 1,300만 원 정도 나간다. 그럼 이것도 소유자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물건이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미납이 480만 원 정도가 미납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10개월이 밀렸다고 하는데 요것밖에 안 나왔나요? 좀 작게 그러니까? 나왔네? 아니지. 그러니까 아까 10만 원 정도, 10만 원 이제 50만 원씩이니까 50만 원 잡으면 되는 네, 거지. 그러면은 4개월 더 포함해가지고 200만 원 하면은 한 680만 원 정도 관리비로 나갈 수 있다 하고, 또 명도비가 요 같은 경우는 58평입니다. 58평이기 때문에 평당 20만 하면은 1,160만 원인가요? 1,160만 원 정도. 그냥 이제 요거는 그냥 명도비 생각해서 안 나갈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나갈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명도비가 뭐 1,180만 원 정도까지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 정도 나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법원마다 그 강제 집행을 하는데 비용 산정이 다 다르고, 그리고 어떤 데는 15만 원, 17만 원 산정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0만 원 산정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맥시멈으로 잡아서 1,100만 원, 1,160만 원으로 설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명도비가 뭐 1,160만 원이 나가고 그다음 미납관리비도 680만 원이 나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두 개를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잘 짜서 이제 미납관리비를 우리가 대신 부담하는 대신 명도비 1,16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이제 고민을 해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요게 무조건 나가는 비용이 아니라 이제 뒤에 핸들링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은 그렇지, 충분히 줄일 그렇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가 여기 해놓은 것들은 그냥 맥시멈으로 잡고 그렇지. 러프하게 계산을 한번 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억 5천 정도에 팔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6억 3천이었죠? 6억 4,300. 요거에서 6억 4,980. 자, 이렇게 해서 6억 6천 정도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추가로 나가는 금액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한 9천만 원 정도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개인 매매 사업자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들고 그렇지. 가고 2년 정도 보유했을 때 비과세로 보면은 9천만 원 정도는 훨씬 더 싸게 들어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렇지. 겁니다. 여기서 내가 이제 병규 너한테도 얘기하고 보시는 분들한테도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 부동산이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로 이제 좀 하향 국면으로 접어들어가지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 근데 이 떨어진 가격보다 더 1억을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경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거지, 뭐 무조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9천만 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을 바로 당장 내 손에 차익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황된 광고적인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좋은 물건 또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